456번 그분이 부르셔. 그 프론트맨 그 방에서 하는 그 기훈이하고 그 인호하고 그 기훈이하고의 그 장면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떤 그런 둘의 그런 역사 같은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되게 둘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되게 뭔가가 되게 오래전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알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왔고 서로가 서로를 또 배신했었던 어떤 그런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었던 캐릭터 같은 그 두 사람이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인호가 기훈을 봤을 때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생각이 더 많이 났을 것 같고 또 기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인호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계속 막 뿜어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호는 기훈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이제 인호는 기훈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가 되게 궁금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혹은 이제 인호가 왜 나에게 이런 기회 혹은 이런 선택을 하게 하지? 그 서로 막 복잡한 인간들끼리 그 작은 방에 있으니까 이 밀도가 너무 막 거기가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, 솔직히. 이 쓸 때도 그렇고 이제 두 분 연기하는 거 이제 같이 찍을 때도 그렇고 진짜 그 처음에 그 리무진에서 눈을 가린 채로 만났을 때부터 너희 마리아라고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정배가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그것들이어서 이걸 어떻게 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잘 감당 그리고 기훈 그 칼로 잘못하면 그냥 바로 인호를 찔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연출자로서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도 어려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떤 의미로는 뭐 조작당하고 나쁜 배신당한 것도 있지만 한때 굉장히 믿고 의지했던 그런 순간들도 잠시나마 있었던 것이잖아요. 그리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앞에서 얼굴을 까고 뭔가 제안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럼 너무나 많은 그것들이 순식간에 기훈의 머릿속에 이렇게 다시 닥쳐서 들어오면 꼭 함부로 또 찌를 수만은 없겠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인호의 말대로 아이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인호에게 달려 있기도 하고 인호의 말들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었고 두 분이 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인호도 진심으로 기훈이 이쯤에서 이제 그런 아집을 내려놓고 뭐 인간성이 어쩌니 하는 그런 네가 그렇게 살리고 싶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. 그러니까 뭐 기훈과 인호의 가장 큰 차이였다면 뭐 인호는 아마 그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. 새벽 같은 사람을. 기훈은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성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. 그 시즌 1에서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기훈이 상우를 죽이려고 할 때 잠든 상우를 칼을 들고 죽이려고 가려고 할 때 그 새벽이가 정확히 똑같은 대사로 기훈을 말리거든요. 아저씨 그러지 마. 아저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. 그게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넌 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기훈이 자칫 이렇게 놓아버릴 뻔했던 기훈의 마지막 남은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그런 대사였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차가워 보이는 아이였지만 가장 정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착했던 새벽이가 기훈이한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훈의 마음에 더 큰 울림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거의 똑같은 상황에 놓여온 건데 지금이 이 제안을 받고 똑같아 어떻게 보면 상우도 쓰레기 같은 놈이었죠 그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그 새벽의 한마디가 기훈을 그 막아섰던 다시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환청과 환영을 섞어서 그 장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그것이 가장 시즌 1의 핵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기훈이 기훈일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저씨, 그러지 마. 아저씨, 그런 사람 아니잖아. 그 장면에서 이제 기훈이를 통해서 기훈이의 속마음을 통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옆길로 새려고 하는 혹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
누군가가 나를 그때 당시에 바로 잡아줬다면 내가 앞으로 올 곳이 이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노가 만약에 그 게임장에서 새벽이 같은 친구를 만났다면은 아마도 이노가 지금 프론트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. 왜 그랬어? 근데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 안에선 특정한 인간들이 주최하는 게임이지만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사회를 은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실 그것이 끝나지 않는 한 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에서의 그 게임은 기운의 희생으로 그렇게 끝이 났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이 게임은 진행되고 있다. 세상은 아직 여전히 그렇게 전체가 다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아예 다 끝나면 정말 또 팬들도 속상하실 거고 저희도 나중에 돌아올 명분이 없으니까. Squid Game. It was originally a children's game that was played in Korea many years ago. 오징어 게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시즌 1에서 상우하고 할 때 오징어 게임과 그다음에 지금 시즌 3에서 고공 오징어 게임이 가장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막 급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감도 사실상 굉장히 또 높고 게임이 육체적으로나 연출적으로는 제일 힘들었고. 왜 힘드셨어요? 예. 찍으면서 뭔가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게임이라 대미를 장식하는 게임이라서 더 이제 부담도 좀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되게 단순하잖아요. 게임 자체를 보면 사실은 토론하는 것이 더 많고 말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그런 재미와 마지막에 떨어질 때 긴장감과 막 반전과 이런 걸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다 신경이 좀 쓰이고 그리고 거의 다 그게 불로 쳐놓고 하는 거라 이게 이제 높이감이나 이런 감각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상상을 계속 해가면서 해야 돼서 앵글 잡을 때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힘들었고 좀 이상하게 계속 힘이 들었던 뭔가 쫄깃쫄깃하게 말이 잘 되게 만들어 보려다가 욕심 때문에 체력도 딸렸고 그래서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.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인 육각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서로가 정말 서로 죽여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또 서로 갑자기 뭉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5인 육각 게임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설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프론트맨이 자기의 어쩌면 오징어 게임을 경험하기 이전에 본래 이노의 어떤 캐릭터로서도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장 크게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뭐 그 톤을 어느 정도 레벨로 맞춰야 되나 하고 감독님하고도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찍었지만 재밌었던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선배님이 자기 뺨 때리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죠. 나는 그 팽이 감다가 야, 저리 비켜봐 할 때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 시즌 2, 3는 사실은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쓴 거였어서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재밌었던 건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건 진짜 그 이노의 등퇴장이었어요. 등장은 오일라마가 똑같이 마지막에 투표에 나와서 캐스팅 보트로 가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면 재밌을 거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퇴장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뭐 옛날에 더 뒤에 빠지는 버전도 쓴 적이 있었어요. 그 술래잡기까지 가는 버전도. 근데 정배를 죽이고 딱 그 순간에 빠지는 게 가장 잔인할 것 같다는 그리고 자기도 죽은 걸로 위장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이야기적으로 어떤 큰 이 2, 3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변곡점을 만든 순간들이었고 뭐 제일 중요한 결정은 이제 그 시즌 3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기훈에게 그 아이를 지키는 사명을 주면서 결국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그 결정들 그 라인을 만드는 게 이야기적으로는 가장 그때 그 생각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내가 결국 이걸 만들려고
이런 이야기를 만들려고 이 오징어 게임 앞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속으로 되게 뿌듯했던 혼자 좀 그런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왔던 생각이 납니다. 저는 사실은 뭐 초반부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뺄 수가 없는 기운의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 같아요. 이 게임장 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의 상황들, 또 게임장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내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어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는 데까지 이 사람에게는 왜 그런 희망이 필요한지,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을 이제 맨 첫 씬에서부터 기훈이 그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즌 3까지 이렇게 와 보니까 그게 되게 참 되게 좀 슬픈 것 같아. 상우가 죽을 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슬펐어요. 그럼 상우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. 계산도 빠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죽음도 굉장히 이성적인 죽음이거든요. 기훈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 게임을 멈추면 다시 그 똑같은 지옥으로 기훈과 함께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빚더미 속으로. 그러느니 차라리 자기가 스스로를 자살을 기훈에게 돈을 갖고 나가게 하려는 이성적인 계산적인 모습과 그럼으로써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들과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근데 그들을 다 내보내줬다가 투표로 다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밖의 현실의 지옥 같은 상황에 몰려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, 보통 이 게임물에서 보통 갇혀서 못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탈출할 생각만 하다가 민주적인 거기 절차가 있고 자기 의사 따라 나갈 수가 있고 하지만 나가니까 다시 더 심한 현실이 있어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, 그게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,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보통 다른 이런 류의 장르물에서 쓰지 않았던 스타일의 그 이야기 구조라 요소들이라 그 점을 아마 굉장히 높게 봐주시고 재밌어하시고 놀라워하셨던 분들이 제가 많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그 게임장 안으로 자기 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상황들,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슬픈 것 같아요. 그러게 비행기 타고 돌아가라니까 왜 굳이 돌아와가지고. 그러니까 참 진짜. 456번. 아직도 사람을 믿나? 저는 그 새벽이가 기훈에게 해줬던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사람을 보듬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가치와 선함,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좀 많이 만드셨으면 다들 이 작품을 보고, 그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조금 더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고 좀 잘 걸어갈 수 있는, 이 게임을 잘 슬기롭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풀뿌리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하는, 이 작품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저는 촬영을 하면서 이게 되게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양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러 곳곳에 이제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쁜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고는 이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, 굉장히 다른 캐릭터들이 똑같은 상황에 이제 마주했을 때 그 양심이 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이 이제 다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저희 많은 에피소드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기훈이 참 양심을 가지고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굉장히 강렬하게 이게 믿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참 이 양심, 좋은 올바른 양심을 지키고 산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또 그러면서 실수나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,
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의 양심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, 저는 다만 이제 많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TV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해외 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배우들도 있을 거고 또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전 작품들 많이 또 찾아서 봤을 거고 앞으로도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여기 함께 했던 배우들이나 또 감독님의 작품들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뭔가 마치 진짜 끝나는 듯한 느낌이어서 마지막 인사가 참 쉽게 나오진 않네요. 예. 오징어 게임을 그동안 너무나 성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. 생각지도 못할 만큼 너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쓴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. 십몇 년이 지났지만 시리즈로 준비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시즌 피날레까지 올 때까지도 6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어느덧 그 먼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전 세계의 정말 오징어 게임 팬 여러분께 저희들은 비록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또 여러분들 저희 각자의 다른 작품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그리고 너무 빨리 잊지 마시고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좀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부려봅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